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 좀 색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하니까 살짝 어색한 느낌이 괜히 드는데,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었던 뚱씨님들 웨딩 촬영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영상은 굳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신부님들이 알고 가도 괜찮을 그런 부분들이지만, 특히 뚱씨님들은 이걸 지켜야지 건지 사진이 많아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뚱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닌 분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뚱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별거 없지만 안 지켰을 때 아쉬워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하나씩 이유와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신랑이랑 배에 맞대고 붙어서 서 있지 않기. 이건 작가님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포즈를 시키는 스튜디오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포즈가 근데 도대체 왜 나왔냐? 이게 옛날에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부님들이 이런 머메이드 같은 딱 붙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날 되면 또 붓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가 살짝 뾰롱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넣을 방법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랑 이렇게 배를 딱 맞대고 붙어. 신랑이 이제 자켓 이런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해줘. 그러면 신부 배가 안 보이네? 요것 때문에 그런 포즈가 나왔던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해왔던 포즈들, 진짜 옛날부터 해왔던 그 포즈들을 지금까지 이어서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사진 작가들도 이걸 포즈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진들 다 그래.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학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포토샵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포즈 되게 올드하고 막상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 포즈는 아니에요. 물론 정면으로 내 신랑이 옆으로 이렇게 붙는 거, 혹은 그냥 마주 보더라도 공간을 두고 보는 거, 아니면 딱 붙더라도 이제 안개꽃 이렇게 풍성한 거 이런 거 해서 이 몸통 전체를 이렇게 가린다 하면은 붙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 팔 각도, 이거 신경 꼭 쓰기. 팔 접는 거 금지입니다. 카메라에서 내가 보이는 이 팔 면적이 모두가 보이게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잘 보이겠죠? 부케. 여기 꽃이 없어요. 자, 요게 부케다 생각을 하고 들고 있어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들죠? 요만큼. 이렇게 나오는 경우. 혹은 부케를 올렸어. 그래서 지금 팔이 반밖에 안 보여. 이런 경우. 요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팔 전체가 보이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팔까지 보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뼈대 라인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뼈대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만 라인감을 잡아주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정이 가능한데, 이제 살이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었다? 뼈대 라인이 안 보여.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접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냥 사진을 봤을 때 나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 접히는 부분들, 이런 라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서 생기는 이제 올라온 살들, 원래 이렇게 볼롱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위적이지 않게 보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체로는 이런 부분들이 뭉개져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볼롱하고 이렇게 곡선이 지게 내려오는 게 대부분 정상적인 라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일자로 매끈하게 샥 깎은 느낌으로 보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어색해요. 그리고 이건 마른 사람들도 굳이 이런 포즈들이 사진에서 예쁘게 보여진다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쉽게 얘기하면 팔은 90도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 세 번째,
패턴이 있는 레이스 이런 느낌의 긴팔 드레스는 피하기. 이제 대체로 팔이 두꺼워서 고민이신 분들이 긴 팔을 입어서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부유방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탑 드레스보다는 팔이 있는 드레스를 입어서 가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입었던 드레스처럼 팔의 라인이 다 좀 비춰지면서 보여지는 그런 긴팔의 드레스가 아니라 무늬가 있는 그런 레이스 같은 긴팔 드레스는 마른 사람이 입어도 살짝 부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걸 조금 살이 있는 분들이 입었을 때에는 부해 보여요. 무엇보다 이걸 보정을 하게 되면서 이 레이스의 무늬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일그러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최대한 그렇지 않게 만들어 놓지. 그치만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는 느낌의 라인과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몸통 라인들은 그런 보정을 했을 때 레이스의 일그러짐이 그렇게 많이 티가 나거나 보여지는 경우는 없는데, 이 팔, 소매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접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기가 100% 자연스럽지 않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3-1 정도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가자면, 살은 드러내라. 물론 이제 본식 때 내가 살을 빼지 못한 상태로 좀 이제 커버가 필요할 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때는 뭐 실제로 보이니까 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촬영 때는 뭐 영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진으로 보정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가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탑 드레스 입고 여기 팔뚝 커버한다고 이렇게 뿅 휘로로롱 하는 요 볼레로 이게 진짜 많이 하는 볼레로 중 하나인데,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팔뚝에서 이렇게 가볍게 탁 붙어서 떨어지는 그런 볼레로들이면은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렇게 퍼지는 볼레로, 그거 왜 선택하냐면, 실제로 봤을 때는 반바지 입었을 때 바지 밑단도 이렇게 통이 이렇게 A자로 넓어져야지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볼레로도 이렇게 퍼지는 볼레로 해서 이제 내 팔뚝이 여기서부터 좀 얇아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그런 볼레로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팔뚝은 얇아 보일지 몰라도 이 전체적인 덩치가 커 보이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특히 나만 있을 땐 괜찮아. 근데 신랑이 옆에 있는 순간 이 펴진 이 볼레로까지 내 덩치로 사진에서는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날씬해 보여. 진짜 차라리 딱 붙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는 살을 드러내라. 최대한 붓고 살은 드러내는 그런 드레스를 추천을 하는데, 어차피 요 겨드랑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배기가 좀 찜찌구리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진에서는 이렇게 아예 드러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다. 네 번째, 베일 덮어쓰기 금지. 이게 물론 베일이 진짜 로망이신 분들도 계세요. 로망이면 해야지. 근데 내가 보정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타입이다, 아니면 딱히 베일에 로망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베일을 진짜 추천하지 않아요. 촬영을 하면서 이 베일 자체를 좀 포커스를 좀 날려서 찍는 경우에는 그래도 보정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베일의 이 망사 라인들을 촘촘하게 다 보이게 그렇게 촬영이 되는, 화질 좋게 이렇게 촬영을 잘했네 싶은 사진들, 물론 그렇게 나온 게 더 사진 자체는 예쁜데 이건 보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예시 사진으로 조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촘촘한 격자 느낌이 그대로 나는 사진에서 이렇게 턱을 쳐서 올렸다. 그러면 이 격자 느낌이 쭉 늘어지면서 여기 수정을 했구나 라는 게 상당히 티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격자, 뭉개진 격자를 없애줘야 되는데 근데 이 뭉개진 격자를 이 원래 있던 촘촘한 무늬로 다시 바꾸려면 안 바꿔져요. 격자로 이렇게 있던 무늬들을 여기서 여기가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가 없어. 물론 있지만 상당한 스킬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특히 이제 팔뚝 커버한다고 베일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 스타일 사진 기법, 사진 포즈거든요. 어차피 보정이 되고 이게 앞으로 가져온 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일은 항상 뒤로. 날 커버하려고 하지 마. 베일은 그냥 신부임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번째, 귀걸이 긴 거 금지. 이건 저도 긴 귀걸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귀걸이를 차면은 요 정도 길이감 아니면 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감 이런 귀걸이들을 진짜 많이 착용하고, 물론 제 웨딩 촬영에서도 긴 귀걸이를 착용하긴 했어요. 좀 살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승모근이 많이 솟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 귀걸이를 했을 때 이 귀걸이가 큰 방해 요소예요. 이 전체적인 그 밸런스의 느낌에서 상당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을 빼고 논하더라도 그냥 밸런스적으로 예뻐 보이진 않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컨셉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한 컨셉 정도 긴 귀걸이를 착용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내가 막 오늘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화려하고 싶어서 주렁주렁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하면서 그런 귀걸이를 착용하는 건 좀 더 부해 보이고요. 좀 더 살이 있어 보여요. 6번째, 살 수납 꼭 요청하기. 이건 촬영 전에 헬퍼 이모님들한테 꼭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좀 살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살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구겨가지고 등살도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넣어놔줘요. 근데 내가 등을 한번 이렇게 굽혔다가 펴는 순간 이 눌러놨던 살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옷 위로 이렇게 벌렁 하고 이렇게 다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른 사람도 똑같아요. 진짜 뼈밖에 없는 44 사이즈 모델도 드레스는 꽉 조여놓기 때문에 그 겉 가죽이라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살이 있잖아.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꽉 눌러놓으니까 진짜 말라도 살 껍질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진에서 보여졌을 때 보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사진 찍기 전에 다 수납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진 촬영할 때 한 컷 찍고 이모님이 자꾸 여기 넣고, 한 컷만 찍고 또 이렇게 넣고. 저 여기 겨드랑이 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보정할 게 없이 진짜 잘 나왔어요. 살이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좀 살이 있으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물어보면 안 넣어줬대요. 안 넣어준 거야. 그냥 어차피 그거 보정으로 다 돼요 하면서 그냥 안 넣어줬대요. 보정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넣고 찍었을 때랑 안 넣고 찍었을 때의 퀄리티 차이는 상당히 커요. 물론 이런 것들을 부탁했을 때 컷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부탁함과 동시에 작가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이게 조금 많이 잡고 갈 건데 저희 컷수가 조금 줄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말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자기 컷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예민해요. 왜 예민하냐면 이 컷수에 집착하는 신부들이 또 있어. 원본 사진 평균적으로 몇 장이나 나오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이만큼은 최소한 나와야지. 근데 내 사진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제대로 안 찍은 거 아니냐, 아니 타타타타 찍어야 돼도 모자랄 바닥에 안 찍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작가의 태만을 이유로 이제 클레임을 거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이걸로 클레임을 걸 사람은 아니다. 그냥 나는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조금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 캐주얼 촬영에서는 진짜 캐주얼보다는 원피스나 드레스를 한 벌 더 입자.
보통 촬영을 할 때 드레스 3벌, 그리고 뭐 한복, 그리고 캐주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개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캐주얼이 있는 경우에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커플티, 아니면 커플 운동화 컨셉, 아니면 정장 셋업으로 맞춰 입거나, 혹은 내 직업적 특성이 있어서 직업에 대한 의상을 입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이 캐주얼 촬영이거든요. 물론 내가 딱 이 캐주얼 촬영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고 이걸 찍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만족도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캐주얼에 대한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웨딩 촬영 하자니까 그냥 하는 건데, 뭐 기왕 하는 거 공주처럼 예뻤으면 좋겠고, 근데 캐주얼은 뭐 하지? 남들 그냥 다 하는 거 할까? 요런 생각이시면 캐주얼 룩을 빼고 최대한 드레스 느낌이 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한 벌 더 입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캐주얼 촬영이긴 한데요.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느낌, 좀 캐주얼한 느낌의 커플룩의 사진을 건졌다라는 느낌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서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드레스 라인에 맞춰서 몸을 그냥 착착착착 다 보정해가지고 내가 원래 77이었다. 근데 드레스를 입은과 동시에 이미 코르셋으로 보정이 되면서 그래도 66 반 정도는 돼 보이는, 아무튼 한 치수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났는데, 보정까지 하고 나니까 완전한 66, 살짝 통통한 5 정도의 느낌으로, 나의 리즈 시절 이러면서 기분 좋게 보는데, 캐주얼은 보정이 많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옷이 뭐 티셔츠다 이러면 이 접힌 뱃살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상당히 옷 자체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보정이 조금 최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날 촬영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 드레스는 내가 66 사이즈인데 이 캐주얼은 갑자기 77, 오히려 좀 부하게 보여서 77 반 이렇게 돼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 이제 마지막에 촬영이 되는 만큼 이제 푸른 머리에서 결국에는 묶은 머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캐주얼에서 묶은 머리가 어울리는 캐주얼이 많지가 않아요. 푸르고 예쁘게 찍으려 해도 이미 고정을 빡세게 해놓은 머리여가지고 풀렀을 때 깔끔한 느낌, 진짜 처음 세팅했던 것처럼의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무드로 드레스나 원피스로 가시는 게 이 전체적인 스타일의 느낌에서도 그렇고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라 요건 아니고, 내가 로망이 있으면 하되, 만약에 진짜 캐주얼하게 갈 거면 이 헤어 변형은 부르시는 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혹은 그렇게 딱히 로망이 없다면 그냥 같은 무드, 같은 분위기로 차라리 원피스나 드레스를 한 벌 더 입기를 추천합니다. 8번째, 경락 혹은 마사지는 꼭 받고 가기. 이건 왜?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받고 안 받고의 바디 쉐입의 차이가 조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저처럼 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다 하면은 평소 내가 뭐 필라테스를 해서 바른 자세를 이렇게 꼿꼿이 유지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고서는 대체로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피고 촬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등이 굽어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핀다 해서 다 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바르지 않은 자세에서 온 이 등에 솟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자세를 핀다고 펴지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이 솟은 등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굽은 느낌이 그렇게 둔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포즈를 취한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조금 살이 있는 경우에는 거북이 뭐 등딱지 하나 엎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사진에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다. 그 내가 원본이 최대한 예쁘게 나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처음 마사지를 받게 되면 몸살도 날 수도 있고 어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 직전에 한 번 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 달 전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4번을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 경락은 촬영 전날 평소 봤던 느낌보다 훨씬 더 약하게 그냥 저 내일 촬영이 있어서 여기에 뻘겋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만져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붓기를 좀 뺀다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그 다음날 촬영하는데 조금 더 깔끔한 붓기 빠진 그리고 등이 좀 펴진 느낌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살은 좀 있지만 평소에 뭐 필라테스도 하고 딱 옆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다들 나시 하나만 입고 이렇게 옆으로 서서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그 뒤에서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당장 내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똥씨님들이 웨딩 촬영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웨딩 컨텐츠로 준비해 놓은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정리를 하고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 보니까 컨텐츠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 만약에 이런 점이 궁금해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